국경지대에서의 일을 해결하고 상단의 도움을 받아 유디아인 살란드 구릉지에 온 모험가와 더 아만은 이상은 마차가 갈 수 없다고 합니다. 현재 이곳의 도적단 때문에 야영지를 잃고 임시 야영지에서 지내는 유디아의 유랑민들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자, 어서 입구를 찾아. 나를 위해서 말이야. 가라, 스토라스. 가서 녀석들의 뒤를 쫓아. 유랑민들의 임시 야영지를 찾은 아만과 모험가는 도적단 때문에 흩어진 분들이 아직도 임시 야영지에 합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적단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많아 이곳에 합류하지 못한 유랑민들이 많은 관계로 잠시만 모라이에 대한 정보 찾기는 멈추고 이들을 도와주자 하죠. 아만의 제안을 수락한 모험가는 이 임시 야영지를 맡고 있어 보이는 토랄롤이라는 자에게가 도와준다 말하였으나 자넨 누군가? 뭐라고?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외지인이 무슨 속셈이지? 도적단 때문에 사람들이 흩어져서 민감했던 그는 퉁명스럽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곧 아만 사제와 함께 다닌다는 것을 안 후 모험가에게 사과하였고 흩어진 유랑민들을 찾기 위하여 바우긴이라는 사람을 찾아 이야기를 들어보라 하죠. 토랄론에게 부탁을 받은 모험가는 바우긴을 만나러 가는 도중 개인적으로 부탁받은 짐 보퉁이까지 챙기면서 바우긴을 만나러 갑니다. 깜짝이야. 도적 놈들인 줄 알았네. 함께 탈출한 사람들은 다들 남쪽으로 향했네. 임시 야영지 북쪽에서 바우긴을 만난 모험가는 함께 탈출했던 사람들은 다들 남쪽으로 향했으나 자기는 도적단 때문에 여기 있었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모험가에게 남쪽으로 갈 예정이라면 겸사겸사 도적단도 몰아내고 거기에 있던 거스라는 사람에게 이쪽으로 오라고 말 좀 전해달라 부탁을 하죠. 부탁을 받은 모험가는 남쪽으로 향하면서 불탄 야영지에 남아있던 흰몰의 도적단을 처치하고 거스에게가 당신 누구야? 바우긴의 말을 전합니다. 바우긴이 북쪽으로 와달라고 했다고? 이 친구가 미쳤나? 도적 놈들이 쫙 깔렸는데. 거스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다른 유랑민들은 소금 작업장에 모여 있을 것이라며 알려주었고 혹시 거기 갈 예정이라면 거기에도 흰몰의 도적단들이 있으니 처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소금 작업장으로 향하는 길목을 장악하고 있는 흰몰의 도적단을 처치하고 작업장 안 유랑민 캠프로 향한 모험가는 그곳에서 유랑민들의 지도자인 발디를 만나 감사의 인사를 듣게 됩니다. 자네가 도적들을 몰아냈다고 들었네. 고마운 일이고. 이후에 먼저 도착해 있던 아만과도 만난 모험가는 아만에게서 유랑민들에게 모라이 유적에 대해 물어보자고 제의를 받게 됩니다. 아만과의 이야기 후 발디에게로 향한 모험가는 모라의 유적에 대해 알려달라고? 모라이 유적에 관하여 물었고 발디는 모라이 유적에 관해 전설 속의 이야기 취급을 하며 정 찾겠다면 이 유디아 사막에는 비석이 여러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가 흰몰의 도적단이 점령하고 있는 염전에 있었다며 포베트 영감을 만나 물어보라 합니다. 발디에게 들은 이야기를 아만에게 전해주자 오래된 비석이라 카바티안 왕국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비석이 카바티안 왕국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지 모른다며 아만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카바티안 왕국은 과거 유디아에 있던 번성한 왕국이었으나 하루아침에 없어진 미스테리한 나라였죠. 아만 또한 비석의 내용 안에 카바티안 왕국의 수도였던 모라이에 관한 내용이 있을지 모른다며 찾아보자고 나섰고 모험가는 발디가 알려준 포베트라는 노인을 찾아 비석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염전으로 향합니다. 적단을 몰아낸 분이신가? 고맙군. 고마워. 염전을 점령하여 유랑민들을 착취하고 있던 흰몰의 도적단을 처치하며 그들에게 피해를 주고 비석을 찾은 모험가는 비석에 쓰여있던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카바티안의 수도 모라이는 강대한 왕 키사르 아래에서 조화와 번영을 이루었다. 그러나 영웅 루테란이 모라이의 심장부에 인장을 맡긴 후 검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기사르가 루테란에게 가졌던 시기와 질투, 순식간에 번진 추악한 어둠은 도시 곳곳에 스며들었다. 비석의 내용을 확인하고 돌아간 모험가에게 발디는 아만이 다른 비석을 찾아본다며 미리 떠났다고 말하고는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현재 자기들이 한데 뭉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틈에 도적단들의 두목이 잡아간 유랑민 여자들을 노예상들에게 팔 거라는 이야기를 전해주며 아만을 만나러 가는 길에 도적단들의 은신처가 있으니 이들의 두목을 처치해달라 부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아만을 만나기 위해서는 도적단들의 본거지를 가로질러 가는 게 최선이었기에 모험가는 부탁을 받았고 흰모래 도적단들의 본거지에 혈혈단신으로 들어가 도적단들의 대장인 아케라를 처리하고 두 번째 비석이 있는 곳에서 비석을 보고 있던 아만을 만나게 됩니다. 모라이에 대한 단서예요. 역시 비석은 모라이 유적에 관한 것이었어요. 아만은 비석에 모라이 유적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다며 유디아 어딘가에 있다는 게 확실시해졌다고 확신에 찬 말투로 말을 하죠. 그러면서 유랑민들의 지도자인 발디가 말했었던 주술사 천둥이라는 사람이 모라이에 관해 무언가 알지 않을까 싶으니 자기는 비석을, 모험가에게는 주술사 천둥을 찾아달라 합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카바티안의 왕 키사르는 영웅 루테란과 같은 강한 힘을 얻고자 어둠의 술법에 손을 대었다. 그러나 소환된 2개의 생명체 타나토스는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지형이 치솟아 오를 정도의 큰 파동 이후 수도 모라이는 어둠 속으로 침몰했다. 이후 주술사 천둥을 찾기 위하여 근처의 도적단을 피해 쉬고 있던 유랑민들에게 정보를 수집한 후 레빌이라는 유랑민을 만나 천둥이 도적단에 납치되었다는 누구십니까? 사실을 듣게 되죠. 천둥 할멈을 찾으신다고요? 천둥 할멈은 도적단에 납치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적이었으나 지금은 도적단을 배신한 로콘과 바라트라는 사람들이 유랑민들을 도와주고 있으니 천둥을 구하려면 로콘한테 한번 가보라고 합니다. 레빌에게 이야기를 듣고 그 길로 로콘에게 간 도적단이냐? 모험가는 아니군. 나도 도적이었으면서 남을 의심하는 꼴이라니. 그에게 주술사가 있었냐고 묻자 로콘은 잠깐 고민하더니 두목한테 천벌이 내릴 거라느니 하며 심기를 긁던 노파가 한 명 있었다며 아마 그 노파 같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노파는 두목의 심기를 많이 건드린 탓에 노예 거래가 끝나면 바로 죽이겠다고 두목이 길길이 날뛰며 그 노파에게 이를 갈고 있는 상황이니 구하려거든 빨리 구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죠. 로콘의 말을 들은 모험가는 말을 몰고 그 길로 검은가시 도적단 소굴로 쳐들어가 두목인 다단을 처치하고 죽을 뻔한 주술사 천둥을 구해내죠. 아이고, 하늘님이 구해주셨구만. 유랑민 캠프에서 다시 천둥을 찾아간 모험가는 은인이 오셨군. 그래, 무슨 연유로 이 할멈을 찾은 겐가? 천둥에게 모라이 유적에 관한 정보를 묻자 천둥은 유랑민들조차 믿지 않는 모라이를 찾고 있냐며 크게 놀랐고 자신이 비석의 위치를 알려줄 테니 직접 가서 확인하고 이야기를 들으라며 비석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어둠과 함께 몰락한 잊혀진 왕국을 찾기 위해 나는 오랫동안 사막을 떠돌았다. 하지만 마침내 그 흔적을 찾았고 이제 그곳으로 향할 예정이다. 혹시 모를 실패를 위해 기록해두겠다. 카바티안의 흔적을 찾는 자여 명심하라. 모라이의 입구는 태초의 빛이 담긴 물로 열린다. 주술사 천둥이 알려준 대로 비석을 찾아간 모험가는 비석을 보고 오셨군요. 태초의 빛이 담긴 물로 입구는 모라이의 입구가 모라이의 나타난다는 내용이 쓰여져 있는 걸 아무래도 보았고 주술사에게만 전생되는 다시 지식에 돌아가 그 해답이 있을 천둥에게 것 본 걸 같군요. 그대로 말한 모험가에게 천둥은 태초의 빛이 담긴 그런 물은 내용이 적혀 아주 있었지. 오래된 주술인 기우제를 통해 나는 그게 유디아 전역에 비를 기우제가 내리는 걸 아닐까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며 생각했다. 말을 했으나 그걸 확인하기 전에 현재 유디아를 어지럽히는 도적들에 맞서기 위한 유랑민들의 회합이 먼저라며
모험가에게 회합장에 있는 북의 상태를 확인해달라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모험가는 북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랑민 회합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천둥에게 부탁을 받아 북의 상태를 확인하러 유랑민 회합장으로 향한 모험가는 북의 상태를 확인하고 천둥이 오길 기다렸습니다. 유디아의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하늘이시여, 유랑민 회합장에 천둥이 가바티안의 오고 후손들을 천둥이 굽어 북을 치자 살피소서. 그 소리를 듣고 유랑민들보다 한 발 앞서 도적단들이 들이닥쳤죠. 여기 있었구나. 장갑 우리 것이다. 저기다. 유랑민 회합장에 있던 유랑민 전사들과 모험가는 그들에 맞서 싸우게 됩니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자 도적단의 두목같이 보이는 거구의 남자가 나타났죠. 귀치 않은 유랑민 녀석들을 쓸어버릴 절호의 기회다. 놓칠 것 같으니? 녀석은 지금 굶주려 있다. 아주 맛있는 식사가 되겠다. 이제야 도착했고.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라고! 이런 실길! 살려줘! 남자는 마물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당해버렸고 남은 유랑민 전사들과 모험가가 마물을 상대하다 뒤늦게 도착한 아만이 마물의 저주를 해제하며 처리를 아니, 하죠. 저건 다들 뒤로 물러서세요. 이 마물에는 사악한 주술이 걸려 있어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피해가 크지 않아 다행입니다. 도적단도 이번 일로 기세가 꺾였을 거예요. 도적단과 마물이 정리되자 천둥은 모험가에게 주술이 담긴 재물과 간절한 염원이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으니 주술이 담긴 재물인 태양소금을 구해달라 하였고 근처 웜의 땅굴에서 태양소금을 구한 모험가는 천둥에게 돌아가던 도중 만난 유랑민 프리게에게 기우제 같은 큰 주술에는 이것만으론 부족할 테니 소금 거북의 등껍질을 빻은 가루를 가져가라며 건네주게 됩니다. 프리게에게 받은 재물까지 합쳐 모든 재물을 천둥에게 가져간 모험가는 천둥의 조언대로 재단에 재물을 올려놓았습니다. 재단에 올려보게. 그러자 재단에 놓인 재물이 환하게 빛나면서 하늘이 변하기 시작했죠.
모라이, 모라이. 잊혀진 우리의 옛 수도 전설이 사실이었어. 기우제가 성공하고 유적 모라이가 드러나자 천둥은 자신이 평생토록 해온 말이 거짓이 아니라며 기뻐하였고 모라이 아마는 유적지가 천둥에게 나타났습니다. 부탁받은 일이 있으니 먼저 모라이 유적에 기적의 가보라 합니다. 의미는 이런 것이었군요. 아만의 말을 들은 모험가는 어서 모라이로 그 길로 모라이 유적으로 향하게 되죠. 모라이 유적에 도착한 모험가는 모라이 유적의 입구를 찾았고 입구를 찾으셨군요. 바로 들어가죠. 문을 열겠습니다. 여기가 모라이, 몰락한 옛 왕국의 수도. 뒤이어 찾아온 아만과 함께 모라이로 향합니다. 몰락한 왕국의 수도는 폐허가 된 지 오래 지나 상당히 어두웠고 이런,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모험가와 대화하던 아만은 너무 어두워 이대로 유적 탐색을 하는 건 어려우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말하고는 기적을 읽더니 이내 지팡이에 빛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신 루페온의 빛이여. 이제야 길이 좀 보이네요. 서둘러 유적을 찾아보죠. 길을 밝히며 앞장선 아만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한 모험가는 이내 거대한 석상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죠. 태초의 빛, 그것만이 어둠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니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길이 어딘가에. 이곳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유적은 저 너머에 있는 것 같군요. 길을 열겠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쉽게 보내줄 것 같진 않네요. 유적 탐색을 하다 갑자기 맞닥뜨린 타락한 추적자들에게 둘러싸인 아만과 모험가는 이들을 물리치고 안으로 향하려 했으나 또다시 몰려온 추적자들에 의해 둘러싸이게 된 아만이 자기는 다른 길을 찾을 테니 먼저 가보라며 모험가가 말려들지 않기 위해 추적자들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칩니다. 안 되겠어. 숫자가 너무 많아. 저는 다른 길을 찾겠습니다. 먼저 가세요. 혼자 남겨진 모험가는 넓은 모라이 유적을 조금씩 탐색하기 시작하죠. 아만과 갈라진 모험가는 혼자 모라이 유적을 탐색하기 시작하였고 세월이 오래 지난 유적지 안에는 모험가를 노리는 타락한 추적자들이 득실거렸죠. 모험가는 이 타락한 추적자들을 상대하면서
오래되어 물이 찬 유적지에 물을 빼야 했고, 유적지 내부에 있는 총 3곳의 레버를 돌려 유적지에 물을 빼게 됩니다. 하지만 타락한 추적자와 유적을 지키는 토병들이 모험가를 노리며 끊임없이 나타났고, 이들을 피해도 유적을 지키려고 만든 함정들, 그리고 유적의 문지기와 어둠에 잠식된 모라이의 주술사가 이 유적에 진입한 산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산자의 냄새가 진동하는구나. 어디냐? 어디냐? 산자의 냄새가 난다. 어디냐? 찾아라. 산자를 찾아라. 어디냐? 찾았다. 저기다. 이런 고난과 역경에도 모험가는 개의치 않고 이겨냈고, 드디어 검의 인장이 있다는 황금의 방을 찾아냅니다. 깨어나 주십시오. 어둠의 주인이시여. 아무의 힘, 빛을 소멸시켜 주소서. 황금의 방 안에는 주술사 토병이 어둠의 주인이라 부르는 악마를 부활시키려 하고 있었고, 그 장면을 본 모험가는 이를 저지하려 했으나 방 안에 있던 토병 전사들과 주술사들의 반격에 저지하지 못하죠. 자칭 어둠의 왕이라며 부활한 타나토스를 조우한 모험가는 그를 처치하려 했으나, 죽음을 감지한 타나토스가 모험가를 뿌리치고 어둠의 재단에서 다시 힘을 흡수하려던 그때, 아만이 나타나죠. 저 악마는 짙은 어둠을 두르고 있습니다. 빛으로 어둠을 소멸시켜야 해요. 조금만 더. 이제 거의 다. 벽을 뚫고 나타난 아만은 황금 거울을 타나토스에게 비춰 힘을 흡수하지 못하게 하였고, 타나토스는 힘을 방출시켜 거울을 봉인하지만 아만과 모험가의 협공을 막지 못하고 틈을 노려 다시 한번 힘의 흡수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황금 거울 앞에서 그는 무력하였고, 결국 3번에 걸친 빛의 기운에 타나토스는 쓰러지고 맙니다. 저것이
아크로 가기 위한 첫 번째 열쇠군요. 검 모양의 인장입니다.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군요. 수고했다. 검의 인장은 내가 가져가지. 위험해요! 몸으로 막아서다니 어리석군. 반쪽짜리 악마치곤 제법이고. 하지만 여기까지다. 안 돼! 검의 인장은! 한 번만 더! 그 힘을! 인간인 척하더니 결국 급할 땐 악마의 힘인가? 인장을 넘겨줄 수는 없다! 대런기지. 타나토스를 쓰러뜨리고 검의 인장을 얻으려는 찰나 카마인이 나타나 이를 갈취하려 하였고, 아마는 그를 막기 위해 다시 한번 대런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막아섰으나 두 힘의 충돌에 둘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모험가는 일단 검의 인장을 챙겨 모라이 유적을 빠져나옵니다. 모라이를 빠져나와 천둥에게 간 모험가는 천둥에게서 무사히 빛기둥이 다녀왔군. 오주혼 구름지 다친 쪽으로 데는 떨어졌다며 없어 말하자 보이는군. 모험가는 아마 아만과 악마일 것이라며 모라이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천둥은 점을 치더니 오주온 구릉지에 있을 것이라며 거기에 있는 주술사 등불에게 도움을 받아보라 말합니다. 그렇게 모험가는 아만을 찾아 오주온 구릉지로 향하게 되죠. 오주온 구릉지에 도착한 모험가는 근처에서 무언가 나오는 게 아닌지 불안해하는 소녀를 만났고, 악마의 유령까지 정말 어쩌란 말이야. 당신은 누구세요? 자기를 모리나라 소개한 소녀에게 모험가는 등불을 보지 못했냐고 물었고, 소녀는 네바티안 성터로 가보라고 말하죠. 모리나의 말대로 네바티안 성터에 있던 등불을 만난 모험가는 아만의 행방에 관해 물었고, 등불은 얼마 전 이곳에 빛이 떨어졌던 걸 기억해내며 점을 치더니 고대 왕국의 흔적이 있는 성터 깊은 곳에 모험가가 찾는 게 있다고 말해주죠. 모험가는 말을 몰아 네바티안 성터 깊숙한 곳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죄송합니다. 등불의 점괘대로 괴로워하는 저를 아만을 만나죠. 찾아주셨군요. 악마와 싸우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이곳에 있었습니다. 모험가는 아만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아만은 자기는 괜찮으니 유랑민 집결지에가 강력한 악마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해달라고 하죠. 처음 보는 사람인데 누군가 사람의 형상을 한 강력한 악마가 나타났다고. 그런 보고는 들어온 적 없는데. 아만의 말대로 유랑민 집결지에가 집결지를 지키고 있는 타자안에게 소식을 전하였고, 타자안은 들어온 보고가 없다며 전선에서 악마들과 싸우고 있는 네게브에게 가보라 하죠. 타자안의 말대로 네게브에게가 강력한 악마에 대한 소식을 전한 모험가에게 네게브는 그런 보고는 아직 들어온 적 없지만 만약 갑자기 생겼다면 사피라 동굴에 있을지 모른다며, 혹여나 가려면 가는 길에 악마들이 득실거리고 있으니 숫자를 좀 줄여달라는 부탁을 듣고 사피라 동굴에 가는 길에 있는 악마들을 처리하고 동굴로 향합니다. 동굴 안에는 유랑민들이 말했던 대로 강력한 악마들이 득실거렸으나 모라이 유적에서 봤던 그 악마는 보이지 않았죠.
카마이님,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아, 괜찮다고. 꽤 힘들 텐데 좀 쉬는 게 좋지 않겠어? 어차피 너에게 기대하는 게 없으니까. 꽤나 힘이 넘치잖아. 하지만 아직 부족해. 이 정도로 더 강한 영혼이 필요할 것 같고. 동굴 안에 있던 악마들을 일소하고 네게브에게가 상황을 전해주자 이제 막혀있던 교역기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겠다며 고마워했고 이를 상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죠. 상단에게 가던 길에 모험가는 아만을 만났고 오는 길에 조사해봤지만 악마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그가 사라진 방향을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루테란으로 향한 것 같아요. 아만은 그 악마가 사라진 방향으로 보아 루테란으로 향한 것 같으니 루테란에서 다시 보자고 하죠. 그러면서 자기가 상단에 말을 해놓았으니 상단에 후발대 마차를 타라고 해줍니다. 아만과 만난 모험가는 그 길로 상단에게가 교역길이 다시 열렸다고 소식을 전했고 아, 당신이 사제님이 말한 모험가요? 자리는 준비해 뒀지. 상단 소속인 스탠글은 모험가에게 준비가 다 되었다면 관문 앞으로 오라고 합니다. 루테란으로 갈 준비를 끝낸 모험가는 관문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미리 자신을 인사도 마중 없이 갈 나와준 생각이야. 유랑민들이 있었습니다. 고생했네. 배웅하러 왔네. 정말 고마웠어. 조심해서 가게. 새로운 여정에 빛이 가득하길. 그렇게 모험가는 자네는 유디아의 관문 앞에서 은인일세. 유랑민들에게 배움을 받으며 루테란으로 향하죠.